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민영주님 들어와 계신가요? 민영주님은 들어와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지금 근데 왜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카메라도 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제 밑에 보면 뮤트, 스탑 캠, 앤 마이크 설정에 들어가서 혹시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보통 들어오면 바로 켜지는데 아마, 네, 제가 이걸 예, 네, 끄면 이렇게 예, 끄는 표시가 가운데 나오긴 하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카메라도 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내보내는 화면 가운데 보시면, 캠 앤 마이크 예. 설정에 들어가서 네. 혹시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보통 들어오면 바로 켜지는데 아마, 네, 제가 이걸 네. 끄면 이렇게 아, 지금 얼굴 나오는 거, 나와요. 표시가 가운데 나오긴 하는데. 네, 레어 카메라로 돼 있었어요. 아, 카메라가 뒤집어져 있었구나. 네네. 예, 예. 이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다 되는데, 왜 문영호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네? 설정에
아, 그쪽에 지금 컴퓨터도 켜놓으신 것 같은데 컴퓨터 쪽 그 스피커를 꺼보세요. 아, 지금 얼굴 나온 컴퓨터나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예요? 스마트폰이죠. 카메라로 돼 있었어요. 민영주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도 보고 계시죠? 왜 문영원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나요? 아, 그쪽에 지금 컴퓨터도 켜놓으신 것 같은데 컴퓨터 그 스피커를 꺼보세요. 아, 지금 얼굴 나온 컴퓨터나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컴퓨터예요? 저요? 네, 지금 컴퓨터 쪽에도 이거 화면 켜놓으셨죠?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노트북이에요. 저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한 개로만 하고 있는데? 아, 폰은 안 켜져 있어요? 네. 근데 왜 아까 소리가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까 지금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는 선생님 이게 페이스북을 끄면 될까요? 예, 선생님 지금 페이스북 창이 열려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 네. 이제 됐죠? 네. 예. 문영호님 저기 그 스트림야드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스트림야드 필요 없고 그냥 크롬에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영호님 뭔가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화면이 두 개 나오는 게 하나는 컴퓨터로 한 거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일부러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잘 돼요. 아무 설치하는 거 필요 없이 그 대신 이제 맨 처음에 저기만 해주면 돼요. 스피커하고 아니죠, 저기 마이크하고 카메라 쓰겠다고 할 때 허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 지금 문용원님한테 이야기 드렸어요. 네. 예, 예. 대부분 저기 줌이나 미트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익숙하시는데, 네. 문용원 이게 지금 주소를 다들 공개된 데다 올려놓으면 잘 안 보시고, 전부 채팅으로 각각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핸드폰도 켜야 되나요? 아니요, 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이제 지금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시다가 어느 부분이 좀 막막하셨거나 네. 필요하신 건지 그 이야기만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예. 쓰시는 거는 뭐 잘 저기 되고 계세요? 쓰는 거? 예. 공부하시는데 뭐 답답하신 거 없으신가 해서요. 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냥 윤곽만 안 것 같은 느낌? 예. 고요. 선생님께서 그때 이벤트 해보라고 그러신 거를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로 하려고 사실 하긴 했는데 좀 이제 바쁘기도 했었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저걸 안 한 거는 있는데 메일로든지 뭐 자료에 다 사과밭도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쭉 만들어가지? 그것도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갖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많이 배우기는 했고 이렇게 시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잠깐만요. 제가 저기 이어폰 좀 낄게요. 네.
예, 이제 연결됐습니다. 되게 이제 약간 처음에 차이에 있는 게, 또 문용호 님이 또 저기에다 올려달라고 그러시네. 네, 들어오시면 하죠, 뭐. 예, 잠깐만요. 문용호님 다시 주소 보내드렸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스트림야드? 아니요, 매주 이걸로만 했어요, 그동안.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거 처음 들어와서요. 예, 예. 다른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줌이나 미트나 웹엑스나 뭐 이런 걸 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공개로 같이 공부하는 거, 예, 그런 거 할 때는 예, 이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생방이 바로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정주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민영주님 이야기 하신 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까지 된 건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차를 어디에다 쓰겠다라는 게 또렷하면, 그러면 딱 필요로 한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우는 거는 자꾸 이제 뭐만 이제 생각하시냐면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 어떤 게 악셀이고 핸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만 이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특별히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느 신호에 다다랐는지 아니면 차선을 바꿀 건지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그 다음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 나 지금 차도 있고, 내가 운전도 지금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다음에 할 거를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이제 보통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차를 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릉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부산 가세요. 이 말을 이제 기다리시는 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목적이나 내가 지금 사는 목적 있잖아요. 삶의 목적.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삶의 목적이 중요하냐면 보통들 생각하실 때 디지털을 되게 조그맣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크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뭐냐면 아날로그를 90%나 95%를 생각하시면 디지털은 한 5%나 10%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셨지만 하루 생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부분 물건을 구매하거나 학습하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봉사활동하고 이 모든 게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매트릭스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판단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가 목적이나 목표치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굳게 믿고 계신 게 이거는 나는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로 해결해야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오바야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오프라인에서 워낙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접어버렸던 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큰데 이쪽을 더 작게 생각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 안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거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거, 돈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곳이 온라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 2000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책을 쓴다. 오프라인에서 책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용 없이 책 낼 수 있나요?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들어가든지 아니면 출판사하고 잘 조건이 돼야 그래야 책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돈이 연결이 되거나 이러는 건데 근데 온라인에서 이북 만들어내는 거는 곧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안 하시냐 저 책 쓰고 싶어요. 뭐부터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제 저한테 맞춰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어디에 페이지 가지고 뭐 어떻게 갖고 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뭘 하고 싶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에 가까이 가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렇다면 그거를 하려면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예. 네. 그 되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니에요. 전혀. 특별한 아이디어는 언제쯤 나오는 거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아이디어는 언제쯤 나오냐 하면 내가 아날로그에서 했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되는 것들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제 하나씩 습득이 되면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도저히 안 됐던 거에 대한 특별한 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특별한 걸 먼저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거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루 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 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해결 못하면서 특별한 것까지 얹어지면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컴퓨터나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컴퓨터는 바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가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쓰고 계신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대목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혹시 이쪽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공윤수 원장님이 핸드폰 못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브라우저를 폰에 있는 브라우저를 그 크롬 브라우저를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크롬 브라우저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보내드린 주소를 그 크롬 브라우저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대부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트림야드가 좋은 게 지금 화면에 공원장님 거 이게 나가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거 화면에다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들이 스트림야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럼 저도 가입하고 제가 뭐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그 대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6명까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돼요. 6명까지. 예, 그래서 대규모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그 교회 구역 예배 정도 수준의 소규모 모임, 예, 그런 쪽에까지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우리 패널 있잖아요. 패널에 해당하는 사람은 6명까지지만, 실제 이게 생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줌이나, 미트나 아니면은 뭐, 웹엑스 같이, 그 안에서만 하는 거, 예, 그거를 바깥에다 내보내려면 OBS 같이 별도의 중계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출까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가보면 우리 지금 이 셋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예. 그래서 뭐랄까, OBS를 뒤에서 돌리고, 앞에서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약간 귀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 간소화한 거다. 그리고 프로 버전이 있어요. 약간 비용을 내면, 그러면 지금,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지금 스트림야드 로고가 쬐끄맣게 나가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요. 예. 좋네요. 아까는 처음에 못 들어가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너무 흠하고 소리도 잘 예. 들리고. 네, 좋네요. 네네. 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해왔던 것들을 이벤트를 삼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진행을 하면서 막히거나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선생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예,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네. 오케스트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일 좋은 진행 방법은 뭐냐?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 힘이 모일 거 아니에요. 작은 힘이라도. 예.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실 일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내 페이스북 그 프로필 뒤에 넓은 공간 있죠. 네. 커버 스토리 들어가는 자리. 예, 그런 자리에다가, 예, 요런 거 하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걸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프로필에 그 소개란 있죠. 네. 거기에다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소개란이나 그 경력란 있죠. 네. 거기는 내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에 맞도록 내 경력이 적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현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해온 일들이, 저 사람이 저런 경력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 하는 일에 적합하겠네. 자기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 뭐를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무엇이네.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힘을 얻어내는 게 그게 SNS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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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가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그 그룹에다가 12월 1일부터
동계 캠프를 합니다. 동계 캠프 2022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썼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하는 초안을 먼저 공지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공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 언급을 하는 거죠. 현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름을 골뱅이 누구 이래갖고 언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때부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며칠이고 시간을 들여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남들은 그 건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우리를 믿지 못해서 저만큼 혼자 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네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감정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많으신데 애가 자기 힘으로 뭘 하면 대견하구나 이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얼마나 어른들이 바쁘고 다 각자 일 보느라고 신경 못 써줄 것 같아서 지 혼자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할 때는 하루분 이상 그러니까 그날 잠들기 전에는 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랬으면 그날 잠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하루 동안 사람들하고 나도 자료를 찾아서 올리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거를 본 사람들도 거기에 댓글 달고 이걸 했으면 그 다음날 또 잠들기 전에 한번 정리 정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네.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할 때까지 중간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또 있어요. 네. 이 간격을 가능하면 좀 벌려놓으니까, 예, 근데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서로. 근데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아비다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인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렇게 만나면 그냥 잘 놀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 카톡이나 밴드나 뭐 다른 거,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갈등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은 큰 행사 있을 때 이런 때 이제 만나니까 서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내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목표치가 공개돼야 되고 그 다음에 SNS 안에 표현이 돼줘야 된다. 이런 것들. 네. 예. 제가 다 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잘못이네요. 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예. 생각은 제 안에 많은데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해서
다 준비가 되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못이죠. 아,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예전의 사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오프라인 삶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네, 어디 네. 완벽해야지만 어디에 올릴 수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진짜 학습인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면 이해도가 높아져 있어요. 상대방이. 이 사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고 주변 환경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이제 특정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서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느라고 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 프리랜서들 일을 딱 할 때만 프리랜서들 쓰면 비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보통 때 서로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이 높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보통 때는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되 비용은 오고 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일의 특정한 부분을 할 때 어차피 상대방도 이 부분을 신경 쓰려면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 그때 가서 딱 그 부분만 해결하면 사실은 장점이 딱 결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때는 보통 때대로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함께 해결해야 될 건이 생겼을 때는 그때대로 또 일을 매끄럽게 함께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 문청사를 되게 많이 말씀을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조금 제가 잠깐 해결됐어요.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때보다 오늘 좀 더 많이 와닿네요. 예. 이게 되게 반복해서 많이 드려야 많이 듣고 또 실제로 해보셔야 이게 이해가 가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냥 말로만 많이 들어도 왠지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네. 예,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서 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 제 생각을 바꾸는 것도 되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살아온 것 때문에. 예, 새로운 거. 예.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자전거가 두 발로 달릴 수 있다는 거. 예, 두 발로 하면 무조건 넘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타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달리면 가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이 아니 안 넘어진다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쪽에서는 그거 100번 하면 100번 다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씩 실천한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해보면 제가 달라지니까. 많이 바뀐 거는 카톡 프로필에도 절대 제 얼굴을 안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거에 사진을 안 올리고 그게 너무 겁났는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그래서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조금. 예, 괜찮아요. 네네. 어차피 오히려 만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문 방송에서 개인들이 힘을 갖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신문 방송이. 왜냐하면 개인들이 전부 몇십 년씩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 자기 이름, 자기 프로필을 갖고 전부 발언해대기 시작을 하면 신문방송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이 사정없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냐면 위험하니까 다들 숨기고 살아라라고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자기들이 그 쉽게 큰 돈을 벌고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말을 이제 계속 믿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험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신경 쓰는 거는 이 상대방이 많은 사람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떼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옥상으로 올라와, 건물 뒤로 와, 화장실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겁박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가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맞네요. 그래서 이제, 예, 실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데서는 사람이 점잖아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러잖아요. 누군지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돼주잖아요. 나중에라도.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치울 상대도 사람으로부터 자꾸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거죠. 신문 방송 쪽의 말을. 예, 근데 가려져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적 같은 거를 이렇게 보통은 공개를 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출발합니다. 저 어디 거쳐서 이렇게 갖고 언제쯤 돌아옵니다. 현재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들 그러죠. 뭐 그런 것까지 공개하냐 아니면 그런 거 공개하면 뭐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암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적이 공개돼서 암살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적을 숨기다가 암살당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적절한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가다 보면 역량이 서서히 강화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도울 수도 있고 이런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물건만 만들어. 당신은 그 서비스만 해. 요런 식으로 해서 딱 부품화하면 다른 데서 돈 주고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끌어다 쓰기가 좋아지죠. 근데 상대방이 인격을 가진 존재고 스토리가 있고 컨텐츠가 많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럼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어져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온라인도 쓰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원래 다들 질문하신 분이 없으셔서 그냥 놀라고 하다가 습관이 돼갖고 일단 열었는데.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학원이 되게 이제 어렵고 점점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커지면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다른 네. 사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페이스북에서 쿠팡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네.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지 일단은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네.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그런 거를 해서 그러면 자기가 쿠팡 쪽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사업 온라인 그걸 만들까 하다가 다시 또 연락이 네. 왔는데 그게 없어도 입점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비용이 네. 드냐 뭐 이런 것만 물어봤는데 그쪽이 네. 어떤가요? 악기 판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네. 시도를 스토어 쪽이든지 그때 스토어도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등록도 하고 뭔가 이제 예. 그런 판에서 보는 게 뭐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온라인 네. 판매를 뭐 한 개라도 시작을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도전은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예. 예.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금 밖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는데, 수도 꼭지가 먼저가 아니고, 수도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틀어갖고 물이 딱 틀어서 나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수도 꼭지도 있어야 되고, 관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밸브도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도 있어야 되고, 더 뒤로 쭉 가면 정수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비도 잘 와야 되고, 예, 근데, 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냐면, 그러면 나는,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은 쇼핑몰이에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건 쇼핑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 이렇게, 스토어? 예,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예, 카페24, 뭐, 쇼핑몰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시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수도 꼭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틀었을 때 물이 나오려면 뒤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규모가 굉장히 큰 공급자란 말이에요. 내가. 생산량이 많아요. 내가. 그러면 남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수도꼭지만 딱 있는 편이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내는 게 하루 안에다가 얼마 채워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게 내가 공급량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규모가 아주 크지가 않다. 대규모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장 스타일이 아니다. 자본형이 아니다. 이럴 때는 내가 약간 앞뒤를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수수료라든가 나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권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대로 쇼핑몰에 집중하는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예, 근데 공급자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광고를 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컨텐츠를 무료로 얻어내고 블로그 같은 거, 예,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얻어내고 무료로 자기들도 예 그리고 자기들 각자들 다 광고하느라고 경쟁적으로 나한테 광고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컨텐츠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게 좋으신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 경우나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주로 상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농산물 직거래하는 규모,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쪽 규모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이런 이제 규모가 그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하고 시설 기반으로 이렇게 크게 가는 분들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주로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게 다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그러면 나는 기계나 이런 쪽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생산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걸 누리는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SNS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SNS에서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 공감대 이런 거 형성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이제 결론 내드리면 사람들하고 할 때 내가 온라인에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잘 이거를 규모를 만들면 그러면 완전히 판매를 위해서 바깥에다 의뢰를 다 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당 부분을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뭐라 그러지? 사당에 사무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당에.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큰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 그냥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 그냥 잘 굴러가면 좋겠다 하는 정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저는 뭐 그걸 특별하게 어디다 돈 주고 광고하거나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안에 제가 머무는 시간이나 제가 쓰는 부분은 일부분이니까 사람들한테 오픈해 놓고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돼지저금통에다 자기가 마신 차값 있잖아요. 그것만 집어넣기로 했어요. 예. 그냥 500원짜리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하고 그냥 재밌게 지내고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니까 한 달이 지나면 그렁저렁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월세하고 관리비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재밌어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쿠팡이나 이거에서는 스토리가 생겨날 여지가 없어요. 예, 그건 스토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만남이 진짜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원하시는 쪽이 어떤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수입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아까, 아직까지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필 있잖아요. 선생님 프로필. 거기를 봐서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루 동안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쇼핑몰처럼 꾸미시라는 게 아니라 공개해도 무던한 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 정도는 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패친들도 함부로 안 사귀고 5,000명을 가능하면 거래나 이런 것도 가능한 함께 또 행사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회원제예요. 회원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회원이 5,000명 정도면 어지간한 일들은 할 수가 있어요. 5,000명의 회원이 있다면 내가 모양새 나쁘지 않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일이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쇼핑몰에 집중하시라고 하고 싶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저는 SNS 쪽을 충분히 활용하고 좀 약간 인간미 있게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이에요. 제 생각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권하는 건 뭐냐면 쿠팡이든 아니면은 우리 카카오샵 쪽 있잖아요. 그쪽이 됐든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든 간에 초기에 개설은 꼭 해보시라고 해요. 개설은. 근데 그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거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상품이 구체화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구체화되지 않아갖고 되게 막연하신 분. 일이 터지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배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배송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는 직거래가 좋을 것 같아. 이 생각만 갖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내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이라든가 가격 경쟁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쇼핑몰 하나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각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만들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리 정돈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걸 하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SNS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거래가 일어날 상황이,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간편하게 만들어놨던 거 주소만 딱 보내드리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서 요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쉽잖아요. 깔끔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말로 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그러면 또 시간 소모가 많은 거예요. 정리는 안 돼 있고 시간 소모는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 정도 형태, 온라인 쇼핑몰이 있으면 일단 만들어 보시라, 개설해가지고, 그래갖고 일단 해보시라고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SNS에서도 또 활동을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SNS는 건성으로 하고, 여기는 그냥 사람들 많은 거 알아. 근데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막 이래갖고, 나 여기서는, 내가 좋은 거 뭐 올리고 그냥 지낼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다 올인하시는 분들 계세요. 광고 해대면서. 예. 그러면 이중적인 삶이 돼서 나중에 보면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계속 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그 반대의 방법, 비슷하지만 반대로 운영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양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하는 거를 제안하시는 거군요. 네. 예, 스마트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가는 거. 따뜻하게 네네. 가는 게, 왜냐하면 내가 따뜻하게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예. 나중에 따뜻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적으로 사는 거는 잘 보면 더 나이 들었을 때를 위해서 내 젊음을 파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가 제 입장에서는 권할 만한 사항이 아닌 거죠. 네, 네. 제가 오늘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도 못 하시네요. 아니에요. 듣는 걸로 항상. 네, 네. 오늘은 어차피 뭐 그 질문들 미리 올라온 게 다 없어가지고 예,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는 자리니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됐네요. 시간이 좀 됐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기 네, 뭐지? 이번에 저기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 동계 캠프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내용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 네. 예. 그거 알고는 계세요? 얼핏 봤어요. 동계 캠프 소개했는데 저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네. 특별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예, 특별하게 이렇게 비용 나가는 거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각자 하시는 그 분야 쪽, 분야하고, 계시는 지역,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지, 이쪽 프로그램을 미리 고정해 놓고, 그거 이수해라, 요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뭐,